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저는 유엔빌리지 안에 있는 이탈리아 주 대사관 안에 와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마세라티 브랜드가 올해로 창립 1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한국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는 제 뒤에 있는 이 파란 색깔 차량이 있는데요. 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바로 GT2 스트라달레입니다. 스트라달레는 일반적인 고성능 차량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양산형에서 슈퍼카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레이싱카를 기반으로 양산형으로 제작이 된 스포츠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망부 곳곳에 스포츠카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마세라티 엠블럼 같은 경우도 총 12차례에 이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블루 컬러에 이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와이드한 범퍼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모두 다 카본숑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경량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추가적으로 GT2 스트라달레 같은 경우는 마세라티 브랜드의 스포츠카인 MC20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지만 MC20과 비교했을 때 출력은 더 높아졌는데 무게는 더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퍼킷 같은 경우도 모두 다 탄소 섬유가 들어가 있고요. 또 위쪽에 보시면은 보닛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인 외판이 아니라 동일한 카본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왠지 이 경량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엔진 같은 경우는 뭔가 막 12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을 것 같죠. 제가 며칠 전까지 람보르기니 레뷰울트를 타면서 이 12기통 엔진 사운드는 다르구나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GT2 스트라달레 같은 경우는 V6 3.0 가솔린 엔진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국제적으로 다운사이징이 유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차량에 8기통 정도는 넣어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6기통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출력이 무려 640마력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 MC20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런 차량들은 달려봐야지 이 차량의 진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헤드라이트 디자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개가 됐었던 마세라티 신차들과 거의 비슷한 라인업들이 구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마세라티 브랜드 자체가 포지션을 상당히 다르게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독특한 컬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빛을 받았을 때는 오묘한 퍼플 컬러로 이루어지면서 펄감이 상당히 예쁩니다. 자, GT2 스트라달레 측면부로 왔는데요. 확실히 MC20을 잇는 스포츠카기 때문에 휠도 엄청난 고성능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모듈이 다 경량화가 진행이 되어 있는 휠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안쪽에 타공 디스크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600마력이 넘는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브레이크 같은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휠캡도 상당히 독특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이얼을 돌려서 휠을 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방식도 GT2 스트라달레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타이어 스펙 같은 경우는 245에 35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은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서머 타이어, 스포츠 전용 타이어라서 그런지 트레드가 일반적인 타이어보다 조금 덜하고요. 또 달리는 차량이다 보니까 공기역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휠하우스라든지 이런 휠 아치 등등이 일반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유니크합니다. 이 휀다 라인 자체도 일반 차량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이 강력히 들고 있어요. GT2 스트라달레 이렇게 레터링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또 다운포스라든지 브레이크 열 관리를 위해서 안쪽에는 에어덕트가 실제로 뚫려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재질은 역시나 카본이 적용이 많이 되어 있고요. 와, 진짜 이 볼륨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GT2 스트라달레는 미드십 후륜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은 이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V6 엔진이 이 뒤쪽에 위치해 있고요.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열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엔진에서 내뿜어지는 열들을 좀 배출할 수 있는 배기구가 이 사이드 쪽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C필러 쪽에 레터링과 함께 주유구는 우측에 위치해 있고요. 당연히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고급 휘발유를 권장을 합니다. 리어 램프라든지 이런 라이트류 등등은 최신 마세라티의 디자인 언어를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엄청 거대한 리어 윙 말고도 이 아래쪽에도 스포일러가 또 따로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재질도 카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와, 진짜 너무 예쁩니다. 그냥 경주용 차 같아요. 양산형 같지가 않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두구에
듀얼 머플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뭐 아쉽게도 아크로포빅 그런 게 들어가 있진 않지만 스틸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서 열 관리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세라티 엠블럼은 뭐 이것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겠지만 블랙 컬러로 들어가서 그런지 훨씬 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GT2 스트라달레는 6기통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어 쪽에 엔진이 위치해 있고요. 또 위쪽에는 클리어 타입으로 엔진룸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10기통 부럽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일러는 제가 따로 액세서리를 달아놓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 GT2 스트라달레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대한 리어 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요거는 속도에 맞춰서 다운포스를 조금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높낮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뭐 지금 이 차량을 당장 타볼 수는 없지만 야, 이것도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자, GT2 스트라달레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와, 이게 완전 경주용 차량이라서 그런지 4점식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도어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 레브엘토 차량처럼 이렇게 시저 타입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적인 차량보다 그냥 이제 레이싱카를 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진하게 드는 것 같고요. 특히나 시트가 이게 아마 순정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4점식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차량은 거의 양산형에서는 거의 최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잠깐 이렇게 탔을 때는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크게 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4점식 시트와 함께 버킷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곳곳에는 알칸타라 재질과 함께 카본이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경량화를 위해서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와, 이 GT2 스트라달레는 경량화에 상당히 진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완전한 양산형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클러스터에 이렇게 MC201로 나와 있지만 완전 양산형 같은 경우는 GT2 스트라달레라고 레터링이 별도로 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차량들은 뭐 차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GT2 스트라달레는 고성능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엔진 스타트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은 전원이 들어오는 타입이고요. 아쉽게도 디지털 키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인포테인먼트 등등을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시동을 켜고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달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런치 컨트롤을 위한 버튼들도 스티어링 휠 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티어링 휠 쪽에도 카본 소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아래 위쪽을 포함해서 이 리모컨 쪽에도 카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동을 못 켜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쪽에 또 라이트가 들어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RPM이라든지 속도에 맞춰서 불빛으로 운전자에게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서킷 주행, 이런 트랙 주행을 했을 때 좀 더 빠른 랩 타임을 측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좌측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스포츠카 하면은 마냥 불편함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전방부에는 터치 타입의 디스플레이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이즈가 한 10.25인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차량들은 보통 이제 중립을 놓은 다음에 이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를 넣으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센터 쪽에는 P 버튼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저는 이게 인포테인먼트를 위한 다이얼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드라이브 모드라고 엄청나게 크게 쓰여 있죠. 그리고 퍼포먼스 팩을 넣게 되면은 전자식 차동 제향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GT, 스포츠, 코르사, 또 코르사도 매뉴얼 모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겁게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미디어를 위한 볼륨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별도로 무선 충전 패드와 함께 C타입과 USB 단자가 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마세라티가 이탈리아 브랜드의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탈리아 국기의 컬러와 함께 GT2 스트라달레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열 수가 있는데 공간은 역시나 스포츠카답게 넓진 않습니다. 넓진 않아요. 그리고 2도어 2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트는 2개밖에 없고요. 뒤쪽에는 수납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진짜 그냥 레이싱용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엔진은 참고로 이 뒤쪽에 있죠. 그리고 도어를 여는 방법은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버튼을 열면은 삥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시면 됩니다. 근데 타고 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확실히 이런 시저도어 타입의 차량들은 열고 닫는 게 또 이제 타고 내리는 것들도 힘든 것 같습니다. 도어는 그냥 여기 도어 캐치를 이용해서 닫으시면 돼요. 자,
자, 이렇게 이탈리아 대사관 안에서 오늘 최초로 공개가 된 GT2 스트라달레를 보았습니다. 확실히 요즘 마세라티 브랜드가 점점 브랜드 방향성을 스포티한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른 빨리 마세라티 차량들도 시승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